본 강의에서는 C샵의 기본 문법인 스테이트먼트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프로그램이 동작하는 것을 표현하는 단위 구문을 스테이트먼트라 합니다. 그럼 C샵에서 제공되는 스테이트먼트에는 어떠한 종류가 있는지 살펴볼게요. 가장 기본적인 스테이트먼트로 변수나 상수를 선언하는 선언문과 함수 호출이나 값 할당 등을 하는 식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이상의 조건에 따라 해당 코드를 수행하는 선택문으로 if, else 구문, 스위치 케이스문이 있고요. 특정 조건이 충족하는 동안 반복해서 수행하는 반복문에는 while, while, for, 그리고 for이치 구문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점프문이나 예외 처리문, 기타 구문들이 있습니다. 이제 개발 도구를 통해서 스테이트먼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C샵 콘솔 응용 프로그램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프로젝트명을 about statement라 할게요. 먼저 기본적인 구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시다. about basic statement. 단축키로 Ctrl KM을 눌러주세요. 기본 구문에는 변수 선언문이 있죠. 컨스트 구문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선언문과 동시에 값을 할당을 해야 됩니다. 콘솔 라이트 라인. 이와 같은 함수 호출 구문은 익스프레션 구문이라고 얘기를 하죠. 컴파일을 해보면 할당되지 않은 i 지역 변수를 사용했습니다. 와 같은 오류 메시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 프로그램 논리적으로 봤을 때 i라는 변수를 선언만 했지 프로그램에 의해 가지고 이미 있는 값을 부여한 적이 없죠. 이런 경우에도 오류를 나타냅니다. 값을 할당해 볼게요. 잘 동작하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선택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시다. 선택문에 먼저 if, else 구문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얘로 홀수인지 짝수인지를 판단하는 구문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만약에 얘를 2로 나누었을 때 C나 C++에서 이게 됐었죠. else 짝수입니다. 한번 컴파일을 해보면 암시적으로 int 형식을 bool 형식으로 변환할 수 없습니다 라는 오류 메시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C나 C++에서는 0은 false고 0을 제외한 모든 거는 참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데 C샵에서는 이와 같은 조건의 표현을 해야 될 때는 연산 결과가 언제나 bool 형식이어야 됩니다. 즉 이와 같이 비교 구문을 사용을 하게 되면 제대로 표현이 되겠죠. 실행해보면 잘 수행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스위치 구문에 대해 가지고 살펴봅시다. 예로 점수를 입력받아서 학점을 출력하는 구문을 만들어 볼게요. 점수를 입력, 스코어, 리커, 인트다 파스, 건서, 리드라인, 스위치, 스코어를 10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 값이 10이거나 9이게 되면 라이트라인 A. 먼저 이 브레이크문을 써줘야 됩니다. 컨솔 라이트라인 B, 컨솔 라이트라인 C, 컨솔 라이트라인 D, D4, 컨솔 라이트라인 F. 한번 수행을 해보면 한 케이스 레이블에서 다른 케이스 레이블로 제어를 이동할 수 없습니다 라는 오류 메시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디폴트 구문에 브레이크 문이 지금 빠졌네요. C나 C++에서는 맨 마지막 레이블에 대해 가지고 브레이크를 쓰지 않아도 됐었는데 C샵에서는 반드시 써야 됩니다. 컴파일을 하고 실행해 보면 잘 수행되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C샵의 스위치 케이스문에서는 숫자뿐만이 아니고 문자열에 대해 가지고도 스위치 케이스문에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예로 이름을 입력받아서 홍길동이나 강강찬이라는 그러한 이름을 입력하면 회원입니다. 그렇지 않을 땐 회원이 아닙니다 라고 판단해주는 표현을 해볼게요. 컨솔 라이트라인 이름을 입력, name, 컨솔 리드라인 스위치 name, 케이스 홍길동, 케이스 강강찬. 네, 두 명만 회원으로 합시다. 라이트라인 회원입니다. 디폴트 컨솔 라이트라인 비회원입니다. 브레이크. 실행을 해볼게요. 홍길동. 예, 잘 되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이번에는 방법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단순한 while문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반복문은 특정 조건이 true인 동안 계속 반복해서 수행하는 구문입니다. 예로 시작하는 수와 마지막 수 사이에 있는 수들을 더하는 구문을 표현을 해보도록 합시다. 합계를 구하기 위한 변수가 필요할 테고 시작하는 수와
마지막 수가 필요하겠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합을 구하기 위해 가지고 룩 카운트가 필요할 거예요. 컨솔 라이트 라인 시작할 수를 입력하세요. 스타트 int.pass console readline console writeline 마지막 수를 입력하세요. and int.pass console readline 처음 i 값을 룩카운트를 스타트로 시작해야 되겠죠. 언제까지? i가 end하고 작거나 같은 동안은 반복해서 수행해라. 무엇을? sum에다가 현재 i 값을 더해주고 i를 증가시켜주면 되겠죠. 그러면 시작하는 수에서 마지막 수까지의 합은 sum이 되겠죠. start and sum 한번 컴파일하고 실행을 해보죠. 3에서부터 10까지 해보면 52가 나오고 있죠. do while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시다. do while do while문은 반복할 구문을 한 번은 반드시 수행하고 조건이 참일 동안 반복하는 구문을 얘기합니다. while문에서는 시작하자마자 조건이 false일 경우에는 수행하지 않는데 do while문은 한 번은 반드시 수행한다라는 보장이 되는 거죠. 간단한 예를 들어볼게요. 먼저 사용자로부터 어떠한 일을 계속 할 건지 안 할 것인지를 묻는 값을 보관하기 위한 커맨드 변수를 선언을 할게요. do while 무엇을 할까요? 일단 화면을 지우고 뭔가를 한다. 사용자가 만약에 y나 혹은 y가 아니면서 동시에 해당되는 게 소문자 y가 아니라면 계속 반복하는 걸로 합시다. console writeline 멈추시려면 y를 눌러주세요. 컴파일을 해서 실행을 시켜볼게요. 실행을 하면 조건에 상관없이 일단 무언가를 하고 있습니다. 얘 이외에 문장을 누르면 계속 수행하고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Y를 누르면 멈춘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이와 같이 반드시 한 번은 수행하고 특정 조건에 따라 반복해야 될 구문이 있다라면 do while을 쓰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포문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포문은 while문하고 비슷한데 반복문을 수행하기 전에 초기 조건과 그리고 반복문을 수행하고 난 다음에 조건을 변화하는 구문을 쓸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얘는 while문에 사용했었던 걸 그대로 사용을 해볼게요.
여기 보면은 while문에서는 반복문을 수행하기 전에 필요한 어떠한 초기 조건을 while문 밖에다가 쓰고 있고, 조건을 변화하기 위한 구문도 while문 안에다가 쓰고 있습니다. 이것을 포문으로 해볼게요. 포문에는 반복문을 시작하기 전에 초기 조건과 비교하기 위한 조건, 다음 반복문을 수행하고 난 다음에 조건 변화하는 구문을 쓸 수 있는 필드가 있어요. 내부에는 실제 반복해야 될 일만 쓰는 거죠. 포문을 자주 사용하다 보면 우리가 어떠한 반복문을 함에 있어 가지고 초기 조건을 써야 되는데 쓰지 않게 되는 그러한 실수나 혹은 반복문에서 조건을 변화하기 위한 그러한 부분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한번 할 수가 있습니다. 결과는 똑같아요. 그쵸? 마지막으로 포리치 구문에 대해 가지고 살펴볼게요. C나 C++에는 포리치 구문이 없는데 비주얼 베이직과 같은 고급 언어에서는 포리치 구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C샵에서도 포리치 구문을 제공하고 있고요. 포리치 구문은 배열과 같은 컬렉션에 있는 각 요소에 대해서 특정한 구문을 반복을 수행을 할 때 사용을 합니다. 모든 곳에서 되는 건 아니고요. 배열이나 system.collection에 있는 IEnumerable이라는 인터페이스를 혹은 system.collections generic IEnumerable 여기에 있는 인터페이스를 구현하는 객체를 포함하고 있는 컬렉션에 대해 가지고는 포리치 구문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간단한 예를 들어볼게요. 그다음 정수형 배열이 있다라고 했을 때 new int 3, 9, 18 포리치 구문을 사용해볼게요. 포리치 int I arr arr에 있는 어떠한 int i에 대해서 다음을 수행해 주세요 하면은 내부적으로 아래서 반복해 줍니다. 이상으로 C샵의 스테이트먼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